안녕하세요. 준성업TV입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흔히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고 알려진 국가들에 대해 다뤄보는 포퓰리즘 국가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일단 아르헨티나가 무너진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농축산물에만 경제를 의존해 대공황 때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경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군사정권의 경제적인 정책 실책입니다. 주요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겼고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한 외채를 써서 이후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국명은 아르헨티나의 공화국이고 국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가는 이름이 아르헨티나 국가입니다.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색 부분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태양 모양의 문장은 5월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문장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에 하늘이 개고 태양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동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면적은 276만 6,890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30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4,560만 5,800여 명으로 한국보다 약간 적습니다. 수도는 이 화살표와 표시하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민족 구성은 백인이 96.7%, 아르헨티나 원주민이 2.7%, 기타 2.6%입니다. 화폐는 아르헨티나 페소고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이 지배했던 국가인 만큼 가톨릭이 77%, 개신교 11%, 무교 10%, 기타 33%가 있습니다. 16세기 즈음에 파타고니아를 제외한 지역이 스페인의 식민지화됩니다. 스페인 식민지화되기 전에 남쪽의 파타고니아 지역에는 마푸체족이, 동북쪽의 지역엔 과라니족이, 서북쪽 지역에는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타고니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스페인 제국이 가져가게 되죠. 1816년에 산마르틴의 5월 혁명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 이후 당시 스페인의 라플라타 부항령에 속했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브라질 일부 등의 지역이 모두 갈라져 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중앙집권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 간의 갈등이 강해졌죠. 중앙집권주의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이 부유한 지역의 세금을 다른 가난한 지역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방주의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827년 아르헨티나의 최초의 대통령인 베르나르디노 리바다비아가 쫓겨나게 되면서 1827년부터 1829년 2년간 지역 간의 느슨한 연방 체제가 유지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조금 큰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주의 주지사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약간의 국가연합 같은 느낌도 나기도 했죠.
그러다 1829년 연방주의자 로사스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로사스는 아르헨티나에 안정을 가져왔지만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반대 세력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로사스가 장기 집권하던 중 브라질 제국과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1853년 로사스가 쫓겨나고 중립적으로는 신헌법을 제정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의 넓은 영토를 중심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독립 직후에 중앙집권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들의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나 파타고니아 지역들을 개발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자 그에 뒤따라 문화와 사회가 크게 발전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등극하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 대공황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농축산물의 대부분의 산업을 의존하던 아르헨티나는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아르헨티나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서 군부의 쿠데타와 군부의 독재가 지속됩니다. 1943년 후안 페론이 쿠데타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1946년은 후안 페론이 집권을 합니다. 페론은 친노동 정책을 폈고 경제 성장보단 빈부격차 해소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포퓰리즘으로 보도되기도 하지만 딱히 포퓰리즘으로 보기는 힘들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후에 나오는 군사 정권의 실책이 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가지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후안 페론 집권기의 경제의 수치들이 오히려 후에 나올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낮기도 합니다. 1976년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비델라는 우선 좌파와 페론주의자들을 탄압했고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페론이 기껏 줄여놓은 빈민율을 몇 배로 뻥튀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며 외채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후에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가지게 됩니다. 1983년 경제 파탄 위기로 인해 군부가 민주 정권에게 정권을 이양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다가 외환 위기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백인이 대부분입니다. 메스티소도 있긴 하지만 그 메스티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메스티소가 아닌 백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육은 라틴 아메리카에선 좋은 편이고 치안도 라틴 아메리카 치고는 좋은 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땅이 넓고 농축산물 산업이 발달한 만큼 다양한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요리 문화도 섞여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널리 알려지다시피 축구를 매우 잘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수출품이 농축산품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쇠퇴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산품의 경제를 과다하게 의존했고 외채가 과다하게 많고 빈부격차가 과도하게 심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가 아르헨티나의 빈곤율 그래프인데 이때 65년부터 75년 페론 집권기에 꾸준히 빈곤율이 내려오다가 이 PRN이라고 써있는 검정색 부분 군사정권 집권 시에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아르헨티나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이상 준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